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죠, 그죠?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조금 이게 짙은 초록색이 나오면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나왔을 때가 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막 좀 공포였었죠. 100K도 깨면서 이제 98점, 어디는 8K, 어디는 9K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7K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어젯밤에 제가 텔방에,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막 분석글을 썼을 때만 해도 요 상태에 있었어요. 요 상태. 그러니까 여기 1차, 그러니까는 가파르게 떨어졌던 요 하락 추세를 막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알트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큰 상승은 나오지 못했지만 일단 1차 하락 추세를 돌파 힘이라기보다는 이 시간의 힘을 빌려서 살짝 넘어섰다. 그래서 일단 103.7K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2차 하락 추세, 뭐 그 외에도 또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있지만, 일단 여기를 또 벗어나야 그나마 좀 이제 반등을 좀 하나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현재 시점, 이제 여기 4시간 봉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 108K, 109K 정도를 넘어서야 이제 좀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아직은 불안하다. 아직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300일선을 살짝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300일선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오늘인데, 한때는 또 300일선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도 딱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103.7K가 300일선인데, 지금 딱 103.7K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300일선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200일선을 수시로 막 좀 깨는 움직임이 지난 4월에도 있었지만, 300일선은 이제 깨고 나서도 이제 며칠 있다가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300일선이 중요한 그 선이고, 지금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긴 한데,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여기가 바닥이 돼줄 수 있을지, 찐 바닥이 돼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때 지난 4월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뭔가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300일선에 지키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W자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찍고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상승 채널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4월 달에도 막 이때도 200일선 깨고 막 300일선 위협받고 막 있었을 때, 그때 이 상승 채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 하락 채널과 이 상승 채널이 만나는 교차점 72K를 깨지 않는 한 시즌 종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승 채널 요 하단이 지금 한 대략 한 94K 정도 돼요. 그죠? 일단 요걸 알고 현재는 요런 상황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이번 2022년도 대세 하락장을 겪고 이번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요 흐름이거든요. 요 흐름? 요 흐름인데, 근데 지금 현재 최근 2024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 큰 산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산 3개를.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큰 산 3개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98.8K를 찍었는데 과연 여기가 바닥이었을까? 바닥이 나왔을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여기 말씀드렸었죠. 요거 지금 켜볼까요? 저항대 돌파, 저항 돌파, 저항, 요거 봤을 때 98.3K, 그 부근까지 거의 근접해서 지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바닥, 거의 어쨌든 98K대의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볼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300일선을 건들긴 했지만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진짜 여기가 찐 바닥이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치는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볼 만한 가격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찐 바닥이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한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 개의 큰 산이 보입니다. 세 개의 큰 산이. 그런데 이 큰 산을 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정이 얼마였느냐, 그거를 지금 한번 따져볼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요거 두고 지우고 좀 깔끔하게 봐야 되니까 먼저 피보나치로 볼 거거든요. 피보나치로 2024년도 초에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을 겪고 이제 그 다음 큰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겪었을 때 얼마에 이 조정을 겪었던 것이냐, 이것을 피보나치로 볼게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뭐 피보나치 반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0.618짜리, 제가 황금 비율 말씀드리죠. 0.618짜리 0.618짜리를 이때 한때는 깨고 내려갔어요. 심지어 더 깨고 내려갔었다. 0.618 더 아래로도.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4년 8월달 엔캐리 청산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이때 좀 많이 공포스러웠던 그때죠. 그래서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0.618 밑으로 더 하락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요랬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으로 일단 볼까요? 0.618이 52,000달러였는데 이때가 찍은 게 49K였어요. 49K. 여기 보시면 49K 찍었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54K거든요. 그러니까 0.618이 52K니까 어쨌든 0.618 부근에서까지는 내려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큰 산, 여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큰 산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겪고 이제 세 번째 큰 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봤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느냐? 좀 더 길게 해야겠네요. 지금 0.618이 72K였거든요. 72K. 그런데 이때가 74K, 그러니까 올해 4월달 관세 쇼크 때 74K까지. 72K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 72K였는데 어쨌든 72K가 0.618인데 0.618은 찍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74K니까 거의 그 근방까지 왔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예외를 두고, 그러니까 예외라기보다는 여기가 일단 과도했던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몸통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몸통 기준으로 보면 아까 54K 뭐 요럴 때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도 몸통으로 보고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보면 0.628을 또 찍었습니다. 74K에 0.618을 찍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조금씩. 어쨌든 중요한 것은 0.618 자리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산, 지금이거든요. 세 번째 큰 산을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조정을 겪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0.618 그 황금 비율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황금 비율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서 고점까지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지금 0.618 자리가 94K입니다. 94K. 지금 현재 98.8K까지 떨어졌거든요. 98.8K까지. 그래서 0.5 비율까지는 살짝 넘었어요. 그러니까 0.5에서 0.618 요 자리만 있어도 되긴 하거든요. 요 자리에 있어도 되기는 한다. 반드시 0.618을 찍을 필요는 없다. 아까 전에 두 번째 여기서도 우리가 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618에 터치는 못했지만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치를 했었고, 아까 여기는 0.618을 더 넘어서는 첫 번째 산에서는 넘어서는 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0.618 근처까지는 온 것은 맞다. 근데 약간 좀 모자르긴 하죠. 0.618에 가깝기보다는 0.5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요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한 번에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0.618이 94K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승 채널의
근데 하단이 현재 시점에서 한 94, 95, 한 고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채널이 깨지는 건 아니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이렉트로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단 과도하게 떨어졌어요.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94K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또 나오겠죠. 일단 과매도는 맞으니까 알트들도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찍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0.618 찍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거든요. 지금 딱 그 300일선에 위치해 있고 또 저도 이제 100K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심리상 마지노선이라고 딱 이제 생각이 들고 300일선도 그 지표로도 알려주고 딱 그 이제 여기를 넘지 않아야 되는 그 선이 지금 현재가 그 부분인데 여기를 넘어서는 하락이 나오면 그때가 진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떨어지는 것도 곡소리 나고 힘들지만 진짜 곡소리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네? 이거 진짜 시즌 종료겠네? 라고 할 때 진짜 진정한 곡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300일선도 깨지는 거고 이 심리적인 가격대,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가격대, 이 100K가 깨지는 거니까 진짜 찐 곡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잔인하게 하고선 갈 수도 있다. 잔인하게 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본 거예요. 요것도 볼게요. 실제 조정폭은 어땠느냐. 그럼 요거는 제가 미리 다 해놨거든요. 이번 사이클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사이클의 처음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2년 대하락장 하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 이제 2023년부터 보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서 조정을 22% 받았습니다. 22% 받고 이 저항대를 돌파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다가 다시 비슷하게 마이너스 19니까 20% 정도 요렇게 여기 약간 있으니까 이것도 올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 그죠? 어쨌든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 그리고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크게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도 마이너스 한 22% 조정을 받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한 2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024년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72,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존에는 뭐였냐면 여기를 돌파하는데 20%의 조정만 받아도 그 다음까지 가는데 이렇게 큰 무리 없이 20% 조정을 받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고 가는 움직임이 이제 나왔는데 7만 달러를 넘기고 나서는 20%의 조정을 받으면 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20%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는데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가 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저항대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마이너스 29%를 받고 나서야 상승을 했다.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한 33%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넘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산을 넘는, 이 저항대를 넘는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또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상승을 했지만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져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1%의 조정을 받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다음 이 산으로 넘어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작은 거 보면 마이너스 12% 조정받고 그래도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도 살짝 올라갔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했죠. 그죠? 결국엔. 그리고 나서 여기 때, 그러니까 올해 8월달까지, 8월달도 곡소리 났었잖아요. 이때가 그냥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을 받았고 결국에는 상승 나왔지만 다시 넘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조정을 받았느냐, 현재까지의 조정폭을 보면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20% 조정은 이제 이번 사이클의 초창기 때 요 정도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20% 조정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30%를 찍어야 지금 넘어갔거든요. 30%를 찍어야. 그래서 살짝 좀 불안하긴 하죠. 그죠? 이제 마이너스 20%니까.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다면 30%가 어디냐? 마이너스 30%가 어디냐? 근데 꽤 깊어요. 꽤 깊다. 보시면 쭉 내려보면 이제 마이너스 30%, 88K입니다. 88K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조정을 받고 가는 그림.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진짜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진짜 시즌 종료 얘기 나오는 거고. 정말 모른다. 피보나치 실제 조정폭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그 패턴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일단 있다. 그래서 여기가 찐바닥일까 했을 때 아직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공포는 예상 밖으로 흐를 때 300일선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징적인 가격대도 깨지고 했을 때, 예상 밖으로 흐를 때가 진정한 공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 하락은, 그러니까는 뭐 90K 초반을 찍든 아니면 88K 후반을 찍든 어쨌든 그 정도의 하락은 다음의 상승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그 정도의 조정을 겪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조정을 겪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설령 88K까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다.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시즌 종료가 아니다. 근데 이제 막상 떨어지면은 시즌 종료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다음 진짜 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큰 상승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볼게요. 일단 조정폭 지금 봤을 때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저항대 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며칠 전부터. 그런데 이 저항대를 넘겼을 때를 보자고요. 저항대를 넘겼을 때 31K의 저항을 넘기니까 73K까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크게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그때 그 상승폭이 저항대부터 보면 133% 정도.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 저항대를 넘기고 나서 이 저항대까지 갔는데 이때도 지금 이 저항대에서 저항대까지 4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항대를 넘기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는 10%거든요. 이때는 10%, 따로 안 할게요. 10%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근데 지금 이 저항대를 넘겼을 때 그때 그 시기, 이때 왜 저항대를 넘겼는지, 이때 그 상승의 원인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3년 연말부터 해서 2024년 초까지, 이때 기억하시죠? 이때 왜 넘었는지. 이때 왜 넘겼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승인 기대감으로 올랐고 실제 승인되고 더 올랐고, 이때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상승 재료를 타고선 상승이 크게 나왔었다. 이때는 언제까? 이때 아시죠? 2024년 11월 이때 이 저항대를 크게 넘었던 계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저항대를 넘겼어요. 이때가 언제냐? 올해 7월이에요. 올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올해 7월에 이때 상승이 왜 나오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때가 뭐였냐면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암호화폐 주간 크립토 위크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차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 7월 달에. 이때 그리고 7월 달에 이 상승이 이 10% 정도 상승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한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10%밖에 안 되고 어쨌든 저항대를 돌파하고 10%고 그 기간도 딱 그 크립토 위크 고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토털2를 보시게 되면은 알트들이 크게 더 반응을 했었죠. 이때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가 딱 크립토 위크 기간에 거의 한 30% 정도 알트들이 상승을 했었다. 비트가 10%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현물 ETF 승인, 어쨌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했었고 그게 상승 재료였었고, 이때는 트럼프 당선, 암호화폐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때는 크립토 위크,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작았던 거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때 저항대가 108K의 저항대를 넘기는 흐름이 크립토 위크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23K를 찍은 건데, 그런데 결국에 지금 현재가 103K잖아요. 결국에는 이 저항대까지 밑으로도 지금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제가 3개의 큰 산이 있다고 했는데 2개 큰 산은 넘었지만 지금 3개 큰 산을 아직 넘지 못한 거거든요. 여기를 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시간 지나서 올해가 지금 뭐 4분기다, 이 시기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상승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의 재료를 물고선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기가 됐다고 가는 게 아니다. 어떠한 계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의 재료를 물고 있어야 된다. 크든 작든. 근데 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립토 위크처럼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뭔가 좀 큰 게 나와야 돼요. 큰 게. 그리고 알트가 가려면 비트가 반드시 강하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7월 달에 상승이 나왔는데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비트가 7월 달에 상승이 10% 나오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토털2가 그래도 한 3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비트가 결국에는 10% 상승하고 이제 더 이상 상승 못하니까 토털2도 결국에는 그 힘이 좀 9월까지 좀 이어졌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 얘기는 비트가 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강하게. 비트가 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트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솔직히 저도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만의 뭔가 호재가 안 보인다. 이제 그 법안 남았죠. 클래러티 법안이 그때 이제 이 7월 달에 3개 법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때 그 3개 법안이 이거였었잖아요. 클래러티, CBDC 감시법, 지니어스 법안. 근데 요거는 이제 최종 통과가 됐는데, 이게 클래러티가 아직 상원을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통과가 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셧다운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해서 진짜 빨라야 진짜 12월이고 아니면 이제 1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상승의 재료로 쓰일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근데 그게 보이죠. 이때 이미. 이게 그러니까 큰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약하다. 그러니까 강한 호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강한 호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크게 가야지 알트가 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승으로는 알트가 아주 크게 가지 못하고, 이제 2024년 10월 달, 11월 달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알트가 상당히 크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적으로는 한 달이니까 짧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재료가 나와야지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뭐냐? 양적 완화. 양적 완화. 그러니까 크립토에 어떤 호재가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이 한번 법안으로 해서 상승이 어떠한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큰 재료가 될까? 약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암호화폐만에 딱히 호재가 없다면 그냥 정말 돈이 풀리는, 돈이 풀리는 그 계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계기가. 근데 양적 완화가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그게 없죠. 그죠?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대가 큰, 그냥 가장 손쉬운 그 케이스는 파월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하면서 트럼프의 측근이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도 큰 이벤트가 뭐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미리 앞서서 또 할 수 있겠죠. 그 계기를 해가지고 아예 상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라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락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에 이미 지금 찍은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진짜 찐 상승이잖아요. 이 저항대를 넘기는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 저항대를 넘기는 상승. 이 저항대를 넘기는 상승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저항대에서 저항대까지가 133%라고 했는데 바닥부터 볼까요? 바닥부터. 바닥이 이때가 이제 바닥이 여기였잖아요. 바닥. 그럼 193%, 200%니까 3배 상승한 거죠. 그럼 여기도 44%, 73K에서 108K까지 저항에서 저항까지 가는데 44% 상승인데 이것이 바닥 가격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바닥이잖아요. 49K. 바닥 가격에서 보면은 117%, 2배 정도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닥 가격에 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88K가 될지 90K가 될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바닥 가격에 있는 거거든요. 바닥 가격에서 이제 이 저항대를 뚫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 뚫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계기, 상승의 재료, 호재가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때처럼 이때도 어쨌든 이 저항대를 넘은 게 그 크립토 위크라는 그 작은 그 호재로 인해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1분기 때 상승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호재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작다. 그러면은 이때처럼 살짝 오르고 말겠죠. 또 126K에서 한 130K 찍고 아니면 뭐 140K 찍고 솔직히 그 정도 상승이 나오면 알트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알트들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처럼 비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 저항대를 넘는 이게 뭐냐면 현재 바닥 가격에서 그래도 한 100% 정도 2배 상승하는 그렇다면은 2배 상승하는 가격이 요거니까 한 18만 달러 180K 정도 되죠. 190K 정도 거기까지 한 200K 정도 되는 거죠. 2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냥 저항대 기준으로 본다면 저항대 기준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저항대에서 저항대까지 한 40%가 넘었었잖아요. 44%였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로 본 건데 그렇게 되면 40%로 이 123K에서 40% 상승한 가격이 한 170K 17만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야 알트들의 진짜 찐 불장이 오지. 만약에 여기에서 또 찔끔 오르는 130K 가고 140K 가고 그런 상승 나오면 알트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 큰 상승이. 그랬을 때 이 저항대를 크게 넘으면서 알트들도 크게 움직였다. 이런 상승으로는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도 기간이 어느 정도 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블은 세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만듭니다. 개미들이. 버블은. 그러니까 모든 상승을 뭐 개미들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버블 자체를. 근데 버블이 되려면 개미들이 뛰어들려면 단 뭐 한 달 동안 상승을 해서 들어오는 그 경우보다는 시간이 긴데 계속 상승하는 게 눈에 보였을 때 그때서야 포모를 느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코스피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본격적인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을 때가 코스피 그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장이 계속 오르니까 그러다가 지금 막판에 지금 최근에 더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포모감을 느끼고 이제 주가 지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 지금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죠? 6월 달에 있었으니까 6월부터 지금 하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버블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보는 그 기간이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달궈져야 됩니다. 달궈지면서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 상승이 되려면 상승이 130K, 140K까지 가는 게 아니겠죠. 더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2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그 기대감이 차면서 점점 이게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개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알트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기를 저항대를 넘는데 여기 저항대를 넘는데 130K, 140K만 까지 가고 또 조정받는다? 그러면 절대 알트 불장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재료를 물고선 크게 가야 됩니다. 무조건 크게. 그래야지 알트 불장이 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의 강한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트가 무조건 제가 보기엔 무조건 15만 달러 이상 올라가야 돼요. 15만 달러 이상. 그래야지 진짜 버블이 생기고 알트 불장 온다. 15만 달러 이하로 가면 안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강한 상승이 나올 만한 계기가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호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상치 못한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호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호재가 딱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뭐 있는지 물어보니까, 근데 그 챗GPT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제도권 편입, 뭐 기관의 유의,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딱 눈에 진짜 보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적 완화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밖에. 양적 완화하면 진짜 크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하면 일단은 발표를 하는 즉시 먼저 장이 움직일 겁니다. 즉시. 왜냐면 앞으로 돈이 풀린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바로 그냥 떡상을 할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실제 돈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파월 대신에 파월 그 임명자를 올 연말에 미리 지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지목을 한 사람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계획을 미리 발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꼭 양적 완화를 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지지 않고 미리 그 발언부터 장은 버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겁니다. 지금 제가 정말 큰 그림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제가 이 저항대를 넘는 것도 200일 따져서 했을 때 내년 1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년 1분기에 이 저항대를 넘겼다고 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만약에 이 저항대를 넘기는 게 이때 108K에서 123K 넘기는 것처럼 찔끔 넘기면 마찬가지로 다시 또 꼬꾸라지고 다시 또 기회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넘길 때 무조건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넘겨야 됩니다. 크게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 비트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알트들도 움직인다. 그러면서 버블이 되면서 알트 불장으로 가지, 비트가 여기서 저항 넘겼다고 해가지고 뭐 130K, 140K 간다고 해서 알트 불장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에 여기를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크게 넘겨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크게 못 넘겼다. 그러면 진짜 이제 파월 후임이 5월 달에 이제 임명이 되니까 만약에 임명돼서 뭐 그때 이후로 양적 계획 발표하고 뭐 그러면은 결국까지는 또 내년 2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앞날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1분기에 물 건너가고 2분기에도 이제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연말 올해 4분기 됐으니까 오르겠지. 내년 이제 1분기는 이제 오르겠지. 이렇게 하면은 지친다. 그 멘탈 나간다. 이 얘기만 벌써 1시간을 했네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의 말씀 좀 보고, 제가 전혀 못 봐가지고 말씀 보고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이 약간 이제 103K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상승이 반드시, 비트의 큰 상승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될지 아직 딱히 보이지 않지만 양적 완화라는 가장 큰 카드가 있긴 하다. 그것이 언제가 나올지,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수량에 진짜 진심으로 집중하세요. 그렇다고 진짜 잡고 하지 말고 메이저급 해가지고 이미 뭐 일단 너무 예전에 그 리플로 예를 치면은 이제 뭐 리플 이제 700원대는 이제 더 이상은 안 올 거고, 근데 앞으로 뭐 비트가 흔들리면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3,000원대입니다. 어쨌든 떨어지면은 기회로 삼아야지. 낙담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해라.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 매수 해서 큰 그림 보고, 내가 뭐 정확한 그 계기가 양적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계기가 터져서 비트가 큰 상승 나오면 비트가 200K죠. 20만 달러 간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찼을 때가 알트들이 큰 상승이 나올 때거든요. 그때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면 뭐하라. 큰 그림 보고 가자. 정말 저는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시장을 믿고 의미 있게 투자를 하세요. 의미 있게 큰 그림 보고 가자. 단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